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죠.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뭔가가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 음식도 한국 문화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얘기하는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불씨가 붙었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한 친구는 한국 여행을 다녀왔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자랑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죠. 한국 음식? 그런 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때부터 한국 음식에 대해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본 한국 음식들은 정말 신기했어요. 김밥을 만드는 모습, 떡볶이에 매운 국물,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도 보고는 그 색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김밥이었어요. 한 장씩 김에 밥을 싸서 먹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게 뭐지? 그거 먹어보고 싶어. 그때부터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죠. 한동안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밥이란 게 뭘까? 궁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마음은 확실해졌어요.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보자. 그 생각이 굳어지면서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김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김이라는 식재료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던 제시. 하지만 이제는 그 작은 식재료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제시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제시는 결국 한국 식료품점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가까운 곳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뒤 제시는 직접 그곳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김을 처음 보았을 때 제시의 마음속엔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김은 정말 그저 해조류일 뿐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작은 봉지를 들여다보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김인가? 그렇게 제시는 조심스레 그 김을 집어들었죠. 집에 돌아온 제시는 김을 꺼내서 한 장씩 조심스럽게 뜯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삭한 해조류가 무슨 맛이 날까 싶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김을 한 장 입에 넣고 먹어보았을 때 그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놀랐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처음에는 그 맛이 생소했지만 점점 더 김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그날 이후 제시는 김을 간식처럼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감자칩이나 과자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김이 마음에 들었죠. 그러나 그때 제시가 몰랐던 점은 김이 단순히 간식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자주 소비되는지에 대한 사실이었어요. 제시는 김을 하나씩 먹으면서 그동안 단순히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라 생각했던 김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 식품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제시는 김을 먹으며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김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도 이 김을 먹어보라고 권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제시는 친구들에게 김을 한 장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던 친구들도 김을 한 입 먹고 나서는 예상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 생각보다 훨씬 고소하고 짭짤해. 친구들은 김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만큼 제시의 추천에 흥미를 느끼며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그때부터 제시는 김을 먹을 때마다 자신이 그 김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었고 이제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음식이 되었어요. 그 후 제시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을 처음 먹어본 후 제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김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김을 먹으면서 제시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이젠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제시가 김을 처음 경험한 이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한동안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김 하나로 제시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시는 한국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굳어졌죠. 결국 제시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가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그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시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를 정한 후 여행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죠. 그러나 예산 문제로 여행 경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야 했어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제시는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고민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제시는 여행 경비를 다 모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는 8시간 가까이 날아갔고 드디어 제시는 한국의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영어 안내판도 많아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제시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죠.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제시의 한국 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갈까 고민했지만 제시는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부산은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시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았죠.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에 제시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곳이 바로 한국이구나. 그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봤던 장면들이 현실로 펼쳐지니 제시는 더욱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제시는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아늑하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여행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제시의 여행은 한층 더 즐거워졌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제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죠. 그런 여행지에서의 만남이 제시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여행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제시는 지역 음식들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을 먹는 것이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제시가 도전한 음식은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시에게 이거 진짜 매워 라고 경고했지만 제시는 웃으며 도전해보겠다고 했죠.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제시는 몇 초 후 그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며 물을 들이켰어요. 이게 진짜 매운 거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매운맛이 점점 익숙해지고 매운맛을 더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죠. 이거 매운맛이 중독되는 것 같아. 제시는 그 순간부터 매운 음식을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제시는 한국의 다른 음식을 맛보기로 결심했어요. 제시가 먹어본 불닭볶음면은 정말 매운맛이 기억에 남았지만 그만큼 강렬한 맛에 끌렸죠. 그 후에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김치찌개는 그동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고 제시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제시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완전히 만족하며 마무리했고 그날 밤에는 내일의 여행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제시는 부산에서의 첫날을 마친 후 두 번째 날 아침부터 또 다른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그날 제시는 부산의 기장시장을 방문했어요. 기장시장은 한국 전통시장으로 다양한 해산물과 한국 음식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제시는 이 시장에서 한국의 진짜 맛을 느껴보고 싶었죠. 제시는 기장시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시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김이었어요. 제시는 시장 한켠에 위치한 작은 김가게로 들어갔죠. 가게 안은 김을 굽는 향기와 함께 바삭한 김의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직접 김을 구워 판매하고 있었고 제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게 바로 김이구나. 또 제시는 그 순간 김이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음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가게 주인이 김을 굽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시는 그 김을 먹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구워진 김은 얇고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가득했어요. 제시는 김을 한 장 먹고는 그 맛에 깜짝 놀랐죠. 와, 정말 맛있어요. 그때까지 제시는 김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란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김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자주 먹는 중요한 식재료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시는 김을 먹으며 그동안 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제시가 한국 음식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김이 그저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아니라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제시는 그날 김을 사고 직접 김을 구워서 다시 한번 그 맛을 음미했어요. 이거 정말 고소하고 맛있네. 제시는 이제 김을 더 자주 먹기로 결심했어요. 그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죠. 기장시장에서 김을 구입한 제시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김을 활용해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제시는 김을 밥에 올리고 그 위에 달걀 프라이를 얹어 먹었죠. 그 맛은 정말 훌륭했어요. 바삭한 김과 고슬고슬한 밥, 그리고 부드러운 달걀의 맛이 어우러져 제시의 입안에서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제시는 그 순간 김이 단순한 반찬이나 간식이 아니라 요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재료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제시는 친구들에게 김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제시가 기장시장에서 산 김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거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김이에요.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김의 맛을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한 입 먹어보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맛있다. 친구들도 제시에게 고맙다고 하며 그날 저녁은 모두가 김을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시는 자신이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 느꼈죠. 그날 이후 제시는 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김을 먹으면서 그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고 그 맛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죠. 김 하나를 통해 제시가 느낀 것은 단순한 맛의 차원을 넘어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제시는 이제 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고 그 사랑은 점차 다른 한국 음식들로 퍼져나갔어요. 김을 먹고 김을 소개하며 제시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다가오는 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제시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하며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한국의 깊이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장시장에서의 경험은 그저 김을 맛보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었죠. 제시는 김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김을 처음 먹어본 뒤 제시의 관심은 이제 음식 그 자체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일상으로 확장되었죠. 부산에서의 며칠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제시는 다음 여행지로 서울을 향해 떠났어요. 서울은 다양한 문화와 현대적인 매력을 가진 도시로 제시는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제시는 우선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시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실감할 수 있었죠.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제시에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경복궁의 넓은 정원을 걸으며 제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멋지게 어우러진 곳이구나. 그날 제시는 서울에서 유명한 인사동도 방문했어요. 인사동은 전통 한국 문화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장소였죠. 제시는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한국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이 차는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걸까? 제시는 차의 맛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 맛을 음미하며 한국의 전통 음료와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시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새로운 경험은 제시를 점점 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제시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제시는 여행의 마지막 날을 보내기로 했죠. 그날 제시는 부산 해운대로 향했어요. 해운대는 바다와 가까운 곳으로 제시는 바다의 풍경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며 제시는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제시는 이제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여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제시는 여행을 마무리하며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되새겼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이었어요. 김은 제시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음식이었죠. 제시는 김을 통해 한국인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그 음식이 가진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제시는 김밥을 먹기로 했어요. 김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자 제시가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면서 기억에 남은 음식이었죠. 제시는 김밥을 한 입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맛을 느꼈어요. 정말 맛있다. 또 제시에게 김밥은 그저 밥을 싸먹는 간단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이 느껴졌죠. 여행이 끝나고 제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며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여행을 통해 제시가 얻은 것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제시는 그 경험을 영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죠. 김 정말 멋진 음식이야. 한국 음식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넘어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어. 제시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 세계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제시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내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그곳에서 만난 음식들과 문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제시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특히 김은 제시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음식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집에 돌아가면서 곱씹으며 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영국에 도착한 제시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김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가족을 만났을 때 그녀는 손에 쥔 김 봉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한국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김이야. 한번 먹어봐. 또 제시는 처음에는 그저 맛있게 먹은 김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가족들이 김을 맛보고는 모두 놀랐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예상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바삭해. 또 제시의 가족들도 김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그들은 김을 밥과 함께 먹기도 하고 제시가 보여준 대로 간식처럼 먹기도 했어요. 제시의 작은 소개로 김은 단순한 한국의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간식이 되어갔죠. 그날 이후 제시의 생각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어요. 김을 영국에서도 알리고 싶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김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제시는 김을 단순히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것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김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죠. 김은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음식이었어요. 제시는 김을 영국에서 알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JSSISK-푸드 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음식과 김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시는 자신의 여행 사진과 김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올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김 이제 영국에서 먹어보자. 그녀는 김을 한 입 먹으며 그 맛과 함께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도 함께 소개했죠. 제시의 계정은 점점 팔로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김에 대한 소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람들이 김에 대해 묻기도 하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시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과 콘텐츠들이 점차 영국 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많은 사람들이 김에 대해 알게 된 거야. 제시의 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제시는 김을 통해 한국과 영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는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시는 그 후 김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시작했어요. 영국에는 몇몇 아시아 마트가 있었지만 김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제시는 한국의 김 수출업체와 연락을 취하며 김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결국 제시는 한국에서 직접 김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김이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제시는 김을 판매할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시는 JSSISK-푸드라는 브랜드명을 정하고 김을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첫 번째 제품으로는 조미김과 곱창김 세트를 선택했죠. 이 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김을 처음 맛보는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전하고 싶어. 제시는 김을 판매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녀는 제품 설명을 직접 작성하고 사진도 찍어 올렸죠.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삭하고 고소한 김, 밥과 함께 먹거나 간식으로 즐기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제시의 온라인 스토어는 처음에는 예상보다 주문이 적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시의 제품을 시도해보고 그 맛에 놀라며 다시 주문하는 일이 많아졌죠. 이 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더 살 수 있나요? 또 제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시의 김 판매는 점차 커져갔고 그녀는 이를 계기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욱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죠. 제시가 영국에서 김을 판매하기 시작한 후 그녀는 점차 그 일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김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제시는 그녀의 작은 온라인 스토어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큰 희망을 품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영국 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제시는 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만으로는 시장이 너무 좁을 수도 있어. 그녀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영국에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죠. 김은 물론 훌륭한 음식이었지만 한국 음식이 가진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제시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라면, 김치, 그리고 다양한 간식들까지. 이제 김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한국 음식을 같이 소개해야 해. 제시는 그 결심을 하고 한국 음식의 다양성을 영국에 알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시는 떡볶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그 매운맛과 달콤함이 어우러진 특별한 맛을 자랑하죠. 제시는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레시피를 찾아봤어요. 떡볶이를 만들고 그 맛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제시는 떡볶이를 온라인 스토어에 추가하기로 결심했어요. 떡볶이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 간식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녀는 떡볶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인기 있는 라면도 판매하기로 했어요. 제시가 선택한 라면은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제시가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그 매운맛을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그녀는 떡볶이와 불닭볶음면을 함께 세트로 판매하며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제시의 새로운 도전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떡볶이와 라면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한 후 제시의 스토어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떡볶이와 라면을 구매하고 제시의 스토어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기 시작했죠.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지만 계속 손이 가요. 불닭볶음면 너무 맵지만 중독돼요. 제시의 제품들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는 이제 한국 음식을 영국에서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녀는 한편으로는 SNS에서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소개했어요. 제시는 떡볶이, 라면, 김 외에도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은 다른 한국 음식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었죠.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이에요. 제시가 올린 콘텐츠는 점점 더 많은 팔로워를 끌어들였고 그녀의 스토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졌어요. 제시의 계정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의 K-푸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시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국 음식을 영국에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제시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홍보하는 것 외에도 한국 음식에 대한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김이나 떡볶이, 라면의 역사와 그 음식이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나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시는 한국 음식을 알리는 작은 사업을 넘어서 문화대사 역할을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녀의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고 이를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었죠. 제시는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녀는 영국에서 점차 성장해가는 자신의 K-푸드 사업을 보며 한국과 영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제시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김과 같은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죠. 한국 음식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제시가 한국 음식을 영국에 소개하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녀의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어요. 그동안 김,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알리면서 제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경험하게 해줬고 그 경험은 제시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한국 음식을 넘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매력적이고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알리고 싶어. 제시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 넓은 범위에서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 영화,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등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영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었죠. 제시는 특히 K-POP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K-POP는 정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 드라마도 이제 영국에서 많이 시청되고 있지. 그렇다면 한국 음식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한국 문화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어. 제시는 자신이 영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녀는 먼저 한국 음식을 중심으로 한 작은 이벤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시는 영국 내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K-푸드 팝업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결심했죠. 이 이벤트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 등을 포함했어요. 제시는 이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시는 여러 차례 팝업 이벤트를 개최하며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맛을 알려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과는 정말 다른 맛이에요. 진짜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야. 그런 반응을 보며 제시는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그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팝업 이벤트를 통해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나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음식이에요. 제시는 각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고자 했죠. 참가자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시의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시의 영향력은 커져갔어요. 이제 제시는 단순한 한국 음식 판매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도사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SNS를 통해 그녀의 팝업 이벤트와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널리 알렸고 점차 영국 내에서 제시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음식만이 아닌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시는 이제 한국의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을 좀 더 쉽게 영국에서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어. 제시는 한국 음식을 상시로 판매하는 K-푸드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심했죠. 그곳에서는 제시가 알게 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었어요. 제시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료, 간식, 그리고 고유의 요리법까지 소개하려 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맛을 전달하고 싶었죠. 제시의 목표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제시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는 한국 음식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더 넓게 전파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K-푸드 레스토랑을 오픈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상영회, K-POP 댄스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계획했어요. 제시의 꿈은 이제 단순한 음식 사업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를 영국에 소개하는 데 그 중심에 서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제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제시의 K-푸드 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넘어서 한국과 영국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어요. 제시의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 음식의 전도사로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그리고 한국 음식을 알리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